또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네. 올해 겨울을 굉장히 기대하셨다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네. 두 손을 꼭 잡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려주세요. 네, 20주년 만에 이제 한 번 오는 우주의 기운 세 개가 뭉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우주의 기운이고요. 그 우주의 기운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2 또는 3으로 끝나는 해에 저점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2로 끝나는 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선거.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저점이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통 주식 수익은 11월, 4월에 좋고 5월, 10월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 개가 합치는 게 20년에 한 번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2022년 10월 말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2로 끝나고 중간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11월 4월이 시작할 때가 바로 10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세 개의 우주의 기운이 합치기 때문에 저도 이제 10월 말에 투자를 슬슬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11월, 12월 말에 비중을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또 다른 영상 보니까 11월 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10월 말에 좀 들어갔죠.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작게 한 4억 정도 이제 그때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이제 계속 또 11월 말에 넣고 12월 말에 또 넣고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적 자산 배분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은 작게라고 하셨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자산 비중이 크시다 보니까 그 이제 일부가 이제 지금 10월 말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요즘 계좌 상태가 어떤가요? 저도 그래서 제가 사자마자 오를 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하지 않았는데 사자마자 또 다 올라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 종목들 그때 그 한국 종목 20개 언저리 샀는데 그거 그래도 한 8에서 10% 정도 이제 올라준 것 같고 그때 이제 10월 26일에 샀는데 그 정도 올라간 것 같고 미국 종목들도 뭐 그럭저럭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좌 상태도 너무나 좋은 상태인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이 매수 시그널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 2로 끝나는 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2로 끝난 해에 실제적으로 이전에 봤을 때 그 2로 끝나는 해에 수익이 좋았다. 이런 저점의 기회다. 이거를 확신하시는 그런 근거가 있으세요? 이 우주의 기온 세 개가 다 합치는 게 20년에 한 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게 합칠 때 그러면은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걸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저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미국 주식이에요. 1922년 100년 전부터 제가 모아왔거든요. 보시면은 요때가 22년이었고 그 22년 그 이 언저리에 바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7년 동안 미국 주식이 한 4배 정도 올랐죠. 참고로 32년도 상당히 괜찮은 바닥이었고요. 보면은 이 3년 동안에 미국 주식 90% 빠졌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42년 요때가 또 바닥이었어요. 이때 2차 세계대전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4년 만에 2배 정도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62년인데 62년은 요때도 좀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배 갔죠. 4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82년도 생바닥. 왜냐면 이때는 미국 주식이 15년 동안 횡보했어요. 보시다시피 한 66년부터 82년까지 장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안 좋았다가 이때 이제 바닥을 좀 친 다음에 얘가 한 87년 5년 동안에 3배 반이 올라요. 여기서 안타깝게도 선이 끊기는데 얘가 여기까지 가요. 대충 이 정도 이렇게 쭉 여기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었고 2002년도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또 2배를 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2022년이 바닥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아요. 왜냐면 30% 내렸으니까. 누가 봐도 차트에서 다 보이잖아요. 이게 바닥인 게 지금. 네. 근데 지금 그래프로 보니까 이게 정말 눈에 띄게 그 끝에 2가 들어가는 해에 저점 매수 기회이다라는 게 확 그래프로 보여지네요. 맞아요. 그리고 2로 끝나는 해에 중간 선거가 없었던 해는 이제 바닥이 아닌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2년 같은 데 보면은 크게 바닥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72년, 요때도 딱히 바닥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52년에도 별 바닥이 없었고, 뭐, 그래가지고, 중간 선거가 없는 해에는 이제 바닥이 없었을 경우도 좀 있었는데, 중간 선거와 그 2가 합치면은, 보통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주의 기운, 우주의 기운. 네, 그럼 여기에 또 하나 더. 지금 매수 기간을 이제 연 안에서 따졌을 때 11월부터 4월까지 매수를 하고, 요 부분도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위에 보면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왼쪽이 한국이고 오른쪽이 미국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두 개의 선이 나오는데 그 오렌지 선이 우리가 이제 11월 4월에만 열심히 투자했을 때 벌 수 있는 수익이었고 파란색이 5월부터 10월의 수익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5월, 10월에 투자했으면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거의 바닥이네요. 네, 거의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땅을 기고 있는 지렁이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우리가 1995년에 1억 원이 있었으면 아마 강남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자, 근데 우리가 그때 강남에 아파트를 안 사고 나는 5월, 10월에 커스피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난 장기 투자를 할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년 지난 지금쯤이면은 그 1억 원이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 아파트 살 돈이 지금은 차 한 채도 못 사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그때 강남 아파트를 안 샀더라도 야 그래도 나는 11월 4월에만 주식을 투자할게 라고 했으면은 뭐 그래도 뭐 7배 8배 정도는 벌었을 거예요. 미국도 보시면은 이제 11월 4월 투자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5월 10월 투자는 지렁이에요. 그래도 얘는 지렁이가 머리를 조금이라도 드는 모습도 보여가지고 한국보다는 좀 덜 비참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심지어 다가 아니고요. 중국 독일도 갖고 왔어요. 중국도 보시면 이 썸머가 5월 10월 수익이거든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밑에 이제 내려가고 신기해. 있고 윈터가 11월 4월인데 그 윈터 수익은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이게.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 윈터 수익 좋고 썸머 수익은 보이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그 일본도 이제 보시면은 왜 잃어버린 30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파란색이 니케이 지수예요. 그래서 89년에 니케이 지수 38,000인가 어디 갔다가 지금도 3만 이하로 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윈터 11월 4월에만 투자를 했으면은 한 10년 정도 고생한 다음에 다시 초고점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요 결과고 영국도 5월, 10월에는 주로 기고 있고 11월, 4월은 네, 오릅니다. 네. 오,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했다면 11월, 4월에만 계속 매수를 했다면 일본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였네요. 그렇죠. 이제 물론 90년대에는 요 전략도 일본에서 좀 어려웠겠지만 그 89년에 니케이가 피크를 치고 그때부터도 꾸준히 11월, 4월에만 투자를 했으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11월, 4월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11월에 매수를 해서 4월에 매도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그때 사가지고 6개월 후에 그러니까 4월 말에 판다. 뭐 이런 얘기죠. 아, 10월 말일에 사서 4월 말에 판다. 그렇죠. 네.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만 이렇게. 그렇죠.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렇죠. 11월, 4월에는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고 5월, 10월에는 그 돈을 뭐 예를 들면 뭐 예금에 넣는다든지 해서 그냥 뭐 잘 지키고 가서 6개월 동안 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커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5월, 10월을 아예 피하고 11월, 4월만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6개월은 예금을 두는 전략이 수익률 입장에서는 훨씬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그 경제가 안 좋아지면 좀 힘들진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는 11월, 4월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매년 돈을 버는 것인가?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보통 한 10번에서 7번 정도 벌고요. 3번은 실제로 돈을 잃어요. 그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11월, 4월 전략이 손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2년 연속으로 사실 손실이 났어요. 11월, 4월에 보면은. 근데 이제 그리고 90년대에는 한국장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80년대 말에 그 88 올림픽 붐 때문에 코스피가 그때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깼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도 2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말도 안 되는 버블이 있어가지고 90년대 그 버블이 꺼지면서 IMF까지 한국 주식이 75% 빠집니다. 그 불상사가 있었거든요. 90년대는 주식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90년대 11월 4월에 투자해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손실이 꽤 많이 누적된 해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를 제외하면은 그 11월 4월에 코스피가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때 빼고 2008년 요때만 빼고 네. 그 전후를 보시면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5월 10월에 투자하면 늘 돈을 잃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보통 한 확률이 한 50대 5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투자하면은 5월 10월에서 5번 정도 벌고 5번 정도는 깨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확률 게임이죠. 11월 4월은 우리가 70대 30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5월 10월은 50대 50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확률 더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주식을 할 때 사람들은 이제 꼭 올라야 되는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100% 확률로 오를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뭐 그걸 알면 그것만 사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없다라는 게 문제이고, 그래서 사실 주식에서 제가 보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무엇이 그 발생할 확률을 얼추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높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돈을 잃을 때도 꽤 나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70%라면은 10년 동안 이렇게 투자하면은 3년 동안 돈을 잃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때처럼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다 보면은 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네요. 11월 4월 동안에 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퀀트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는 그 타임 프레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확률이 유리한 자가 돈을 거의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중간 선거 2년 차에 대해서 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왜 통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켄 피셔라는 아저씨가 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은 이제 폴리틱, 정치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정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의 말씀은 이제 폴리틱이라는 게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온 단어인데, 폴리는 많다라는 뜻이고, 틱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머리가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미국 대통령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파워도 가장 크고, 그래서 이제 가장 위대한 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통 이 대통령들은 선거 전과 후, 그러니까 전의 말과 후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그건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처음 와가지고 하는 행동은 그게 그 전에 한 말과 전혀 많이 다르다. 그래서 1년차, 2년차에 이제 많은 이제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면 대통령이 딱 되면 일단 내 친구들의 한 자리 다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 정책을 바꾸면서 돈을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고, 사람들 딱 갈아치우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불확실성이 생긴다. 그래서 1, 2년 차에 보통 많이 비극이 발생하고, 특히 2년 차에 중간 선거라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이때 보통 미국 주식이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재밌는 거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대통령에 실망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당이 중간선거 때 표를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번에도 예를 들면 하원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뭐를 하고 싶을 때 의회가 블러킹을 할 거 아니에요. 못하게. 그리고 반대로 의회가 뭐 하고 싶으면은 대통령이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선거 후에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이제 없잖아요. 그 변화가 없는 거를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리틀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그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보통 중간선거 후에는 주식이 거의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이랬고요. 자, 한국도 이게 똑같이 통하는가? 솔직히 제가 그걸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좋은 아이디어 주셨네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한국 시장의 독자적인 움직임보다는 미국 시장 등 해외 변수에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조금 덜할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좋은 숙제를 주셨네요. 이거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숙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숙제 꼭 해오고 제가 다음에 또 와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2022년 그리고 지금 10월 말부터 이제 지금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통하는. 네, 그렇죠. 말씀하신 우주의 기운이. 네, 우주의 기운 세 개를 합치는. 네, 그렇죠. 네. 정말 매수로 최고의 그런 시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광환이 본인 또한 10월 말에 매수를 시작을 하셨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매도하기 좋은 또 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보통은 10월 말에 주식 포지션을 많이 늘리고 4월에 주식 포지션을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 11월, 4월에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가 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4월 말까지 주식이 엄청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모멘텀이 그 다음 5월, 10월까지 어느 정도 전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주식 비중을 완전히 없애진 않고 축소해서 가져갈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4월까지 주식 수익이 좀 별로였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예 그냥 빵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말에.
네, 5월, 10월에 왜 투자하면 별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6개 나라의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었죠. 그러니까 한국,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다 별로였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5월, 10월에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지션을 확 줄일 겁니다. 4월 말부터. 네. 그렇다면은 11월에 일단 10월 말부터 매수 시작했고 11월까지 매수를 하실 거고 내년 4월경에 이제 상황을 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일단 매도는 무조건 할 거고요. 다만 포지션을 빵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그래도 일부러 주식을 가져가는가 이제 그거 차이일 뿐이지 매도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4월 말에. 네. 5월, 10월에 주식해가지고 돈이 잘 벌리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100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꼭 5월, 10월에 털려가지고 저한테 한 10월쯤 와가지고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저는 진짜 이 5월, 10월을 소위 이제 동네 불량배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동네 불량배한테 가가지고 개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가가지고 개기고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네 말이 맞았어. 개기는 게 아니었네 하는 거를 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혹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들어가서 또 얻어 터지고 온 다음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네 말이 맞았네요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11월인데 그럼 지금 사도 늦지 않았나요? 안 되죠. 네. 저도 10월 말에 제가 총 들어가려는 목표에 3분의 1을 들어갔고요. 11월 말에 또 3분의 1 그리고 12월 말에 3분의 1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간 3분의 1이 이렇게 3주 만에 많이 오를지는 저는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그걸 알았더라면은 전부 다 10월 말에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